바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좀 빨리 해야지 5분 전에 저희가 또 그 다음 미팅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우리 몸의 기본이라는 물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치료의 핵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보통 정수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물은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물이 생명 유지의 근본을 넘어 질병을 치료하고요.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면역에도 관여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단기적인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면역력 회복에 기본이 되는 게 물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4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혜택을 주나요?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왜 이스프링 정수기인가?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초등학교 책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6가지 영양소로 납니다.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죠. 그거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를 헷갈려 하세요. 6가지 영양소가 뭐냐면 물이에요. 그것처럼 물은 생명 유지의 기초가 된다는 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건강 관련 이야기를 보통 하고 싶죠. 근데 그러자면 뭔가 꺼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물에 대한 관련한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남자의 몸은 60%가 물이고 여자는 몇 퍼센트로 물이 되어 있을까? 54%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물이 훨씬 적죠. 그래서 뭐냐면 남자보다 술에 빨리 취한다고 합니다. 자, 혈액의 물은 몇 퍼센트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몇 퍼센트일까요? 네, 빨리 얘기할게요. 90%입니다. 우리 몸의 각 신체 기관은 혈액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혈액의 90%가 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질병의 90%는 물과 관련이 있고 노화의 과정도 탈수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해요. 신생아는 수분이 90%고요. 소아는 80%, 성인은 70%, 노인이 되면 50% 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수분이 탈수되는 과정에 의해서 노화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물의 감소는 4%의 혈액 감소는 우리 몸의 몇 퍼센트를 감소시킨다? 무려 33%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있다면요. 우리 몸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만약 체내에 5%의 물만 감소해도요. 반혼수 상태로 오고요.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임신을 하면 혈액의 양이 몇 퍼센트 증가한다?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덧의 원인도 물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셨죠? 물론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 많은 책들에 나와 있는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혀와 코에 모모가 없으면 냄새 맛을 느낄 수 없다? 수분입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각 장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얘기도 들어보셨죠? 피는 물보다 몇 배 진하다? 진하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몇 배 진한다고 그럴까요? 6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음식물에 염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해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으면 당연히 농도도 높고요. 수분을 땡기는 역할도 합니다. 자, 미네랄, 무기질이죠. 음식보다 물로 섭취하는 게 더 좋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음식으로는 10에서 20% 정도, 물은 70% 이상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원소로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흡수율이 높은 거예요. 자연수를 얼리면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좋은 물은 몇 각수라고 그러죠? 6각수라고 그러죠.
자연수는 얼리면 결정체가 있어요. 근데 오염수를 얼리면 결정체가 없어요. 뭐냐면 자연수 그대로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이율이 되게 높다는 거죠. 자, 아픈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이 부족할 뿐이라는 벨 맥겔리지의 물은 치료의 핵심이라는 책에 보면 수분 부족에 의한 만성 질환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습관에 의해서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아토피, 비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혈액의 90%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90%는 물과 관련이 있겠죠.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을 안 먹어요. 혈액은 왜 만성 질환이 또 걸리는지 아세요? 만성 피로. 혈액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보다 더 진하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혈액이 탁하고 끈적거리면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 보면요, 물 섭취가 거의 없어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아시냐면요,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발 뒤꿈치가 각질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나는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라는 주제를 또 얘기를 할게요. 그 주제를 앞서서 여기서 물의 역할을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여기 보면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있고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트륨과 칼륨이 우리가 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꼭 필요한 원소기도 해요. 삼투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리시죠. 소금을 뿌리면 제가 뭐라 했어요? 나트륨은 농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도가 높으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배추를 절일 때 그 다음에 배추가 어떻게 되나요? 시들시들하죠. 이렇게 탱탱했던 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트륨과 칼륨은요, 우리 몸에 있는 삼투압, 수분 평형 유지에 중요한 미네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세포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보면 세포 안에서 일을 하고 남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예요. 그거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게 나트륨이고요. 칼륨은요, 세포 안에 있다가 세포의 활성을 자극하고 나트륨이 지나치게 농도가 높아지는 걸 막아요. 나트륨이 많아지면요,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끈적거리는 혈관계 질환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짠 거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은 붓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붓는 걸 막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유를 드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유 안에 칼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혜택의 첫 번째, 물은 에너지원이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인체의 현금 자산이죠. 무슨 얘기냐면 물에 의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성 피로가 뭐예요? 혈액이 끈적거리면 영양소와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원활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물이라는 거죠.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포까지 영양소를 운반해서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사람은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뭔 얘기냐면 사람은요, 원래부터 해양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은 물보다 더 끈적기다리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더 끈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몇 번 얘기하지만 영양소, 산소가 우리 세포 안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물은 뇌의 모든 기능에 관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뇌의 85%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을 딱 먹는 순간 혈액에 30초 안에 들어가요. 뇌에는 얼마 만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1분이에요, 1분. 그러면 제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럼 이렇게 물 한 잔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분 후에 제 뇌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면 뇌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먹는 물이 혈액, 뇌, 폐, 간, 신장, 근육뼈, 마지막에 피부까지 갑니다. 40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뇌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돼야지만 뇌의 정기적 신호에 의한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신호적 자극을 해주는 게 뇌의 역할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물은 면역 체계이다라고 얘기해요.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 보면 병원에 가면 항상성 유지하느라고 항상성을 체크하는 게 있죠. 뭘 재요? 체온 유지하고요. 혈압도 보고요. 혈압도 보고요. 혈액에 대한 어떤 pH도 보고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면역 체계에는 항상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로 물의 항상성이죠. 혈액의 90%가 물이기 때문에. 자, 체온 유지, pH 농도 조절, 혈압, 삼투압이라고 그랬어요. 체온 유지, 사람이 따뜻한 물 한 잔에 체온을 느끼고요. 더울 때는요, 찬물을 통해서 내 체온을 내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체온 유지하죠. pH 농도 조절하는 게 뭘까요? 혈액은요, 약 알칼리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 뭐예요? 산성 음식이에요. 더구나 탄산음료나 당이 높은 이온 음료 이런 걸 먹게 되면요. 우리 혈액에 바로 혈액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먹는 순간 pH가 알칼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산성화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pH 농도 조절하는다고 얘기했고 좀 전에 또 얘기했듯이 나트륨과 칼륨 우리 물속에 이온화되어 있는 그 원소가 우리 몸에 있는 삼투압에 영향을 하는 거죠. 배추 절인다는 얘기했죠. 그렇죠. 세포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면 세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온화되어 있는 원소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자연수죠. 가공된 거 말고요. 그 다음에 DNA 손상 예방과 변형 방지라고 얘기했는데 면역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이거의 핵심 성분이 뭔지 아세요? 아연, 철, 구리, 셀레늄 같은 미네랄들이에요. 또 물은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에 관여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단백질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자, 장 관리가 면역 관리다.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에서 80%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장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몸에 물을 먹는 순간 위에서는 조금 흡수되고요. 대장에서 80%, 소장에서 20% 흡수됩니다.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비와 설사, 대변과 방귀 냄새, 독합니다. 물은 많이 먹어야 되겠죠. 자, 뼈의 22%가 수분으로 돼 있어요. 칼슘과 단백질 말고도 필요한 게 수분이 충분해야지만 뼈가 단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뼈가 단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순의 면역 체계를 효능을 증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면역 세포가 나오는데도 골수에서도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노폐물, 병원균 배출, 그게 백혈구물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성 수분 부족이 되면요 혈액 내에 노폐물이 증가돼요. 그럼 각 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을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 몸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뭐냐면 시상하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소변을 줄이게 돼요. 그러면 삼투압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분이 다시 재흡수가 돼요. 그러면 수분으로 충분히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시 재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어쩌면 큰 리스크를 갖다 주겠죠. 그래서 히스타민 과잉을 억제하는 것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가 신경이 예민하고 이래도 물 한 잔 먹으면 어느 정도의 히스타민은 좋지만 과잉되면 안 되겠죠. 그거마저도 억제시켜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소화체계이다. 인체의 대사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수분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만큼처럼 물이 있어야지만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용제라는 거죠. 소화 흡수에 이바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은 제2의 뇌. 뭐냐면 뇌의 85%가 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을 많이 흡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장이라고 얘기했죠. 제2의 우리 뇌에 제2의 뇌가 뭐냐면 장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소장 기능이 떨어져서 예민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장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면 정기적 신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은 배설작용이다.
제가 얘기했죠. 나트륨과 칼륨에 얘기하면서 세포의 산소 공급 후 노폐물을 제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죠. 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신장에도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몸 안에 독소를 희석한다는 얘기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독소가 어떤 것들이 인간이 만든 가공된 환경에서 우리들이 역습하고 있는 그 독소가 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이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그렇죠. 우리 막죠. 우리 몸에선 그런 정기적 에너지를 생성해서 내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히 수분이 공급이 돼야지 변을 부드럽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물은요 역할이 많아요. 제가 요약을 하면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당연히 염분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죠. 입덧 예방, 임신 후 혈액량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절에 활액이 또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관절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연의 항히스타민, 내가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될 때 충분히 스트레스 호르몬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스트레스 감소,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좋죠. 물을 섭취하면요 일단은 공복감,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열량 이런 것도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축적물도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자, 좋은 물의 기준이 보면 요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예요. 자, 농약, 중금속, 박테리아 등 유해 성분이 없는 물.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된 물. 그 다음에 pH 7.5에서 8.5 되는 약 알칼리 물.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 자,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자연수예요. 우리가 가공된 물을 먹게 되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는 얼리면 결정체가 있지만요. 가공된 물은 결정체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그런 결정체 있는 물이 좋아요. 그래서 또 물은 얼만큼 섭취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해요.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가서 싫어요. 물은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 몸은요. 이런 가뭄이 이렇게 돼 있는 땅에는요. 한 번 물을 먹으면 과연 비옥해질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충분히 물을 공급해야지만 점차 땅이 이렇게 비옥해질 겁니다. 많은 양을 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각 장기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요? 자, 그거의 판단은요. 우리의 소변 색깔을 보시면 돼요. 소변 색깔이 진하시면 내 몸이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WHO에서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1.5에서 2리터. 근데 하루에 운동을 많이 하거나 섭취한 음식이 양에 따라서 분명히 소변 색깔이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은요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아요. 한 번에 7에서 8리터를 갑자기 먹으면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먹어요. 맛이 없다고 다양한 녹차 등을 드시면 안 돼요. 뭐예요? 절대 그건 물이 아닙니다. 단지 카페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자, 마시는 물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마시는 물이 좋은 물일까? 현재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물의 상태, 환경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우리 물 속에는요 2,000여 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입으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아. 화학적이고 미생물적인 오염물질은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일으키는데 하나씩 알려봐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게 뭐냐면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죠. 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 이런 파이프를 보시면 온갖 납, 미생물, 정말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중금속서부터 그 다음에 PVC5에서 나오는 비닐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우리 물속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보면 21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녹조 현상으로 분명히 우리 수도관에는 얼마나 물이
정말 차갑고 고열 상태로 다닐까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미생물이 함유된 물로 다닐 겁니다. 근데 그 미생물들이 녹조 현상으로 의해서 녹하고 결합이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편리하고자 만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꾸로 역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하수 처리장에서 염소와 클로라민을 사용해서 이런 세균들,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냄새는 안 좋죠. 맛도 좀 그렇고. 하지만 이거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그 염소에 의해서 부산물들이 생겨요. 그 부산물들은 트리알로메탄이라는 이런 발암물질, 소독 부산물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암의 발병률과 관계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이런 책들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염소 소독법은 당연히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합니다. 저렴하고 지속적이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오염물질과 결합한다고 했죠. 아까쯤에 뭐였어요? 염소 부산물에 의해서 트리알로메탄, 그 다음에 소독 부산물, 그 다음에 마르쿠시스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정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 소독 부산물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생겨요. 자, 우리가 어항에 물을 물고기한테 줄 때 보통 수돗물을 그대로 다 바로 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을 받아놓고 충분히 뭐가 가라앉고 나서 그 물을 줘요. 뭐냐면 물속에 그런 염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그런 가라앉힌 물을 혹시 쓰나요? 바로 양치질 하시고요, 샤워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토피, 천식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쌀과 야채, 과일 등의 잔류 염소가 노출이 되면 비타민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책들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 수돗물 사태 보시면 대구에서 수돗물 난리 난 적 있죠. 발암물질 발생했다고. 그 발암물질이 뭐예요? 과불화합물. 우리가 인간이 편리하고자 과불화합물이라는 게 뭐냐면 종이컵, 코팅 프라이팬, 코팅 물질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그걸로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초에 나왔던 다크 워터스나 이 영화도 있었죠. 되게 아주 정말 놀라운 정말 그랬습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또 수돗물 살 때 또 계속 나와요. 19년도에 붉은 수돗물. 이런 인천에서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인천에 유충이 뭐 17마리 추가 발생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염소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신종 미생물과 곰팡이류, 바이러스 등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속에 있는 납, 수은, 라돈 등은 태아, 빈혈,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건 신장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라돈은 우리 위장의 발병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자연, 그러면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요거죠. 자,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런 수돗물도 믿지 못하고 하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끓이거나 생수, 정수기. 정수기가 지금 현재 한 40% 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생수가 수돗물 사태나 이런 거에서 생수 시장이 지금 급격히 성장했어요. 끓여 먹는 분보다 생수로 먹는 분들이 지금 거의 정수기하고 비등한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생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생수는 깨끗한 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네랄은 존재해요. 하지만 제각각이에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생수업자 양심에 달려 있어요.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요. 세균 증식이 아주 최적화돼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생수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여기 있는 리더님도 몇 개인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몇 개일까요? 한 60개? 네? 한 개? 300개라 된답니다. 생수 브랜드만.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거 보셨어요? 롯데, 아이시스, 쿠팡, 뭐 크리스탈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물들이 모두 같은 물인 거 아세요? 수원지가 같아요. 수원지라는 건 원래 원수 생산하는 수원지예요. 근데 공장도 같아요. 근데요, 이게 수질 부적합
수원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와 있고요. 아마 공유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9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자, 같은 생수, 같은 생수 공장인데 다른 생수, 다른 가격이에요. 가격은 틀려요. 수원지가 67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61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브랜드는 300개. 근데 한 브랜드가 무려 10군데에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웃기죠. 마케팅인 것 같아요. 자, 먹는 샘물 제조는 61곳인데 수질 기준 부적합이 28곳. 뭔 얘기냐면 두 곳 중 한 곳이 수질 부적합이에요.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자, 이마트 이거 많이 보셨죠? PB, 자사 브랜드 PB라고 그래요. 수질 위반 걸렸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 롯데마트 쿠팡에서 나오는 이런 PB 자기네 자사 브랜드 이것도 수질 위반에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더구나 원수도 문제지만 이렇게 유통 과정이 문제예요. 뭐냐면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생수의 유통기간이 2년인 거 아세요? 자, 생수 때문에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면 요래요.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물질들이 검출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생수병을 세균 오염도를 측정했어요. 개봉 직후 5마리였던 게 실온에서 하루 지났더니 이렇게 5,675마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4,174마리. 우리 생수 딱 까고 까시고 바로 1시간 내에 드세요 혹시? 아닐걸요? 하루 이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네, 생각만 해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우리가 만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가 못해요. 미세 플라스틱, 이 보면 생수병 한 개에 무려 최대 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참, 못 믿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생수에 가장 우리한테 두려움이 주는 게 이거 뭐냐면 이거 보셨죠? 침출수입니다. 침출수 뭐냐면 살처분한 것들 이렇게 구제역이나 AI 이렇게 해서 많이 매립해놨어요. 이걸 통해서 아무리 관리 잘한다고 해도 거기서 침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한강 상류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걸로 나와서 지하수나 하천을 오염시키고요. 제2의 환경 재앙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죠? 자, 과연 계속해서 생수를 드시겠어요? 생수에서 나오는 이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여성 생리통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환경 호르몬의 주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생수가 편리하기만 하지 미네랄이 많다고 하겠지만 이 많은 것들 우리한테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자 생수도 못 믿어. 그래서 우리는 끓여 먹습니다. 근데 끓이는 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제 물을 끓이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장점이 있죠. 염소 등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장점이긴 해요. 하지만 뭐냐면 단점은 불편하죠. 하지만 유기물질의 비효과적이고요. 밀입자 중금속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사라져요. 물론 물이 끓이고 나면 물 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이산화탄소도 같이 용해됩니다. 결국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보면요. 여기 보면 열을 가하면요. 미네랄도 변형이 됩니다. 변형. 그러면 우리 몸에 전혀 유익한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지만 전혀 우리 사람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끓이고 난다고 해서 바로 먹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서 공기 중에 오염시키죠. 제2차 오염. 그러면서 공기 중에 있는 부유물질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거꾸로 2차 침투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 보시면 생수를 자 시중에서 실온 아까 처음에 생수 고의 2예요. 이렇게 세균이 늘어나는 거고요. 참고로
변기 속 세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세균 수치가 여기 보면 이틀 동안 개봉하고 나면 613마리라고 그러죠. 그냥 말이라고 할게요. 세균 수치가 변기에 세균 수치가 955예요. 변기나 생수나 별 차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제가 끓였다고 해서 공기중에 놔두면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된장, 뭐 이런 식약청 여러 가지 아플라톡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플라톡신? 제가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제가 아까쯤에 독소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호두, 땅콩, 뭐 파스타치오, 뭐 이런 것들 있죠. 옥수수, 이런 견과류, 여러 가지 뭐 건초 이런 이 식물에서 나오는 곰팡이류예요. 자, 곰팡이류가 우리 몸에 어떠한 독소를 갖게 되냐면요. 이거죠. 자, 소가 생초를 먹으면 절대 독소가 안 일어나요. 근데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바로 소한테 먹이나요? 절대 아니죠. 공장에서 보관했다가 가공해서 사료로 먹여요. 자, 사료로 먹이는 동안 제가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곰팡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니면 방부제를 뿌리겠죠. 그러면 최종 부산물인 우유를 누가 먹을까요? 자, 보면 소의 최종 부산물은 우유예요. 우유를 누가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습니다. 거기에 아플라톡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빨간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냐면 붉은색은 원유고요. 파란색은 파스텔의 공법이에요. 회색은요, 고온 살균한 거예요. 고온 살균 했는데도 아플라톡신이 높아요. 파스텔의 공법을 해도 아플라톡신이 그대로 있어요. 독소는 절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자연, 생수 아니면 끓인다고 독소가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어떠한 열을 가해도 우리 몸에 독소는요 그대로 들어와요. 언제까지 끓여서 생수로 드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수기 필요하겠죠. 자, 생수, 끓이는 물, 자, 다 봤어요. 우리한테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정수 기술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역삼투압, 활성탄 방식, 중공사막 방식, 전기분해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온수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온수기, 이 알카리수거든요. 이온수기 작동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전기분해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기분해한 요 물은요 절대 먹으면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 어디냐면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알카리수는 의료기기입니다. 먹는 생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먹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온수기 방식은 빼버릴게요. 자, 그래서 활성탄 방식, 카본이죠. 카본 방식이 입상이 있고 압축이 있어요. 입상은 그냥 모래처럼 모아놓은 거고 압축은 압축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삼투압, 중공사막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이라는 거 요즘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직수 방식을 요즘들 많이 쓰기 때문에 직수 방식에 역삼투압을 쓸 수가 없어요. 역삼투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농도 저농도가 있는데 미세한 필터에 의해서 강한 압력에 의해서 물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미세한 구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등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죠. 100% 순수한 물이 돼요. 여러 가지 미립자들은 감소시키는데 아주 뛰어나요. 하지만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제외 못해요. 미네랄까지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 있는 산성화 가속이라고 했어요. 제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미네랄이 없어지게 되면요. 물은 산성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물을 산성화 가속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지만 산성비 맞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산성물을 드시겠어요? 우리 혈액은요 약 알칼리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물의 산성화는요 우리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데는 거예요.
결국은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의 혈액은 빨리 산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을 가하다면 또 물을 버리는 것도 있겠죠. 아무리 역삼투압 방식을 하더라도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절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직수 방식에는 역삼투압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을 바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산성도 얘기했죠. 중성, 수돗물 이런 얘기. 그래서 산성비가 안 좋다는 얘기. 산성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중공사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UF 필터라고 하는데 중공사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필터에 보면 이렇게 가느다란 필터, 그러니까 가느다란 필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이에요, 실. 이게 이 중공사막 그러냐면 그 혈액 투석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정수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을 통해서 걸러주는 방식입니다. 이 중공사막 방식은요, 제게 이런 거예요. 실. 작은 입자까지 통과시켜요. 작은 입자까지 걸러줍니다. 역삼투압보다 더 미세한 것까지, 불순물까지 걸러내요. 자, 하지만 미네랄은 통과시키고요. 하지만 이게 필터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필터 수명이 매우 짧아요. 초기에만 성능이 되게 뛰어나요. 장시간 사용하면 세균이 역증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비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중공사망이나 역삼투압이나 두 가지 방식을 하더라도 필터의 수명,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미네랄 부분 이런 것들을 꼭 보시겠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들이 또 하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상, 이게 모래처럼 모여 있는 거죠. 이거는 염소나 미네랄 통과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초기 세균도 그렇고. 하지만 얘도 모래처럼 모아놨다 보니까 초기 성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필터를 자주 교체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직수 방식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 방식이다 보니까 모래로 모였다 보니까 수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터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비효과적이에요. 그거는 자외선으로 제거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압축 카본 플럭,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도 해요. 염소, 여러 가지 소독 부산물, 이런 유기물질 현저하게 감소시켜요. 밀입자에도 매우 효과적인 필터링을 합니다. 하지만 직수 방식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압축 카본이기 때문에. 왜? 이 안에 순식간에 바로 직수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 단점은 있어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자, 시중에 있는 필터들을 볼게요. 이렇게 복합 블록 카본이라고 그러죠. 요거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UF, 이런 것들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렇게 블록 카본, 이런 카본들과 아까쯤에 얘기했죠. 압축이 아니라 입상 활성탄물이고요. 이렇게 UF 필터, 중공사막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중공사막 방식을 할 땐 필터 교환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직수 방식에는 압축 카본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자외선 방식도 여기에는 없고요. 자, 보시면 이런 시중에 있는 정수기들을 볼 때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물마크예요. 자, 물마크는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인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정수기 협동조합에서 보면 환경부가 이쪽에서 위탁해 준 거예요. 한국 정수기 협회에서 주는 마크를 물마크라고 합니다. K와 C를 합쳐서 KC 마크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증, 이런 것들을 걸러주면 이렇게 인증 마크를 주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 KC 인증 마크, 물마크의 인증, 한국에서 주는 물마크입니다. 이거 네 가지, 이렇게 남바링이 되어 있는 거는 네 가지를 정수해 준다는 거고, 여기는 32가지 중간에 있는 건,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45가지를 걸러주는 거죠. 이 정도면 대단하죠. 자, 보시면, 자, 우리 이렇게 45가지예요. 45가지가 우리나라 물마크가 주는 제거하는 가장 높은 기준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의 오염물 제거 능력입니다. 이 보세요. 표를 보시면 45가지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140여 가지가 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쯤에 역삼투압, 중공 방식, 압축 활성탄 다 똑같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비활성화하기 위해선 자외선을 써야 됩니다. UV 필터를 써야 돼요. 뭐냐면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되게 비싸요. 이 UV 필터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있는 정수 방식이 있어요. 혁명이라고 하죠. 뭐냐면 120가지의 특허도 돼 있고요. NSF 4가지 인증, 30년 이상의 정수기를 연구한 정수기가 있습니다. 왜 이스프링 정수기인가 뭐냐면 직수 방식인데 우리는 압축 카본 필터라고 써요. 제가 뭐라고 써요? 직수 방식에는 압축 카본 필터를 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메이만의 특화된 기술이 있어요. 또 압축 카본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없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UV, 자외선 램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자 모니터링. 우리가 코디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가 스스로 자가 판단하고 자가 관리하는 그런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 활성탄이 140여 가지, 아까쯤에 얘기했죠. 오염물 제거 표시 140여 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미네랄 유지해줘요. 왜 그냐면요. 이거예요. 아메이만의 필터예요. 카본 필터. 시중에 있는 아무리 정수기 봐도 카본 필터를 원료를 뭘 썼는지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시중에 있는 카본 필터의 대부분은요. 목탄이나 석탄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요. 충격에도 약해요. 하지만 이스프링 정수기에는요. 코코넛 껍질이에요. 식물성인 거죠. 코코넛 껍질의 탄소 입자 크기가 뭐냐면 0.2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탄소 하나하나에 이렇게 미세 구멍이 있어요. 미세 구멍. 이게 뭐냐면 0.2 마이크로미터. 여러 리더님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0.2 마이크로미터예요. 0.2 마이크로미터가 뭐냐면 0.2 마이크로미터보다 높으면 중금속이고요.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본 필터 보세요. 시중에 있는 필터들은요. 다 이렇게 모래 입상이에요.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직수 방식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세구멍, 압축 카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이 아메이만의 정말 기술인 거죠. 그래서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은 걸러내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들은 걸러줍니다. 보내는 거죠. 이렇게 압축 카본. 근데 이 미세구멍에 면적은 무려 300배, 머리카락의 300배보다 작은 밀입자까지 처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표면적이 뭐냐면 축구장의 69배, 면적보다 넓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물에 닿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한 물이라고 해요. 필터 하나가 생수병 2,500개.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쯤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제거 못한다고 그랬죠. 압축 카본이고 어떠한 필터라도 하지만 아메이는 이중 필터를 쓰는 거죠. 뭐냐면 이거 이중 필터 중에 뭐냐면 UV 램프, 자외선 램프죠. 이게 254 나노메타 파장을 일으켜서 미생물 파괴를 하는 거죠. 비활성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증해 주는 게 스탠다드 넘버 55B입니다. 그래서 UV 램프가 바이러스, 살균이 아니라 비활성화입니다. 자, 근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어디서 쓰냐면 제약회사에서 씁니다. 하지만 이스프링은 가정용에도 씁니다. 자외선 발생의 비용이 높은데도 이스프링 정수기에는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 이렇게 증식된다는 걸 보여주고 이 UV 필터는요. 물을 딱 트는 순간 인스턴트 원, 그러니까 물을 정수할 때만 그때 작동해요.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되게 뛰어난 거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유도 커플링, 그러니까 무선인 거죠. 서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필터와 서로 선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서로 무선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에너지, 전력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칩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전자 모니터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메뉴에 보시면 이상 발생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은 수명도 체크하고 필터 교체 알림까지 자가 관리한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고요. 정수 시에만 전력을 공급하고 사용자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물은 5,000리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단순히 정수기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보면 하루에 1시간, 우리가 매일 정수기를 24시간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씩 작동하다 보면 한 달 전기료고 630원밖에 안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렌탈 하잖아요. 보통의 평균치를 내가 계산해 봤어요. 38,900원 뭐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5년 차까지 보면 2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스프링은 처음에 구매 비용만 비싸죠. 필터 교체했을 때 보시면 훨씬 아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은 필터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전력값도 되게 비싸요. 왜냐면 소비 전력이 되게 높아요. 이것도 제가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1리터당 우리는 83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시로 아메이는 높은 기술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필터도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고 이렇게 검진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NSF예요. NSF라는 건 1944년에 설립했고요. 73년도에 가정용 정수기의 표준을 발표했고 96년도에 WHO에서는 WHO 협력기관에서 물과 공기에 대한 이런 기준을 마련했고 NSF에서 시험하고 인증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WHO는 뭐냐면 좋은 물을 기준을 제시했고요. NSF는 그거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NSF 인증 기관이 우리의 물 인증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WQA 미국 수질협회 골든실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수질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제3자 인증 기관을 거쳐야지만 이런 인증 마크를 줘요. 예전에는 6개 했어요. 근데 지금은 4가지로 바뀌었습니다. 42번 NSF 스탠다드 넘버 42번 401, 55B, 그 다음 53. 근데 여기 보면 477, 473이 이 하나로 53에 합쳐졌어요. 477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이라고 했고 473은 과불화합물.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것까지 처리해야지만 이 인증 마크를 주는데 스탠다드 넘버 53번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넘버 401은 어떤 거냐면 의약품이나 신종 오염물질, 항생제, 의약물질, 제초제, 살균제, 비스피놀 A 같은 거 이걸 15가지를 유해물질을 제거해야지만 이 인증 마크를 줘요. 시중에 있는 정수기에는 이런 인증 마크가 없죠. 이렇게 우리 하천에 버려지는 이런 항생제나 이런 의약품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얘기했듯이 53번 스탠다드 넘버 53번 이 안에 477과 473이겠죠. 녹조 라떼가 아니라 우리가 수온 상승에 의해서 녹조류나 남조류에 의해서 그게 계속 늘어나면서 물빛이 녹색으로 만들어서 이게 마이크로 시스템 독성 물질을 발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처럼 이렇게 과불화합물 다량 발출하는 이런 것까지 제거해야지만 이 인증 마크를 줍니다. 그래서 직수 방식에 우리는 버려지는 물이 없어요. 압축 활성탄이 아니니까. 압축 활성탄이면서도 버려지는 물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시중에 있는 직수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얼음 정수기, 블록카본, UV 이런 것들이 금액들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직수 방식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이 직수 방식에 제가 얘기했죠. 압축 활성탄 쓰기 어렵다고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UV 안심 케어가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UV 케어를 쓰나 봤더니 이 출입구 코크 있죠. 물 나오는 거기에만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살균하는 걸 UV 안심 케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물을 UV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그 세균만 잡기 위해서 그 입구에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프링에 있는 시험 성적표입니다. 자, 시험 성적표 제가 이름 아까 지금 보여드렸죠? 이런 물질. 근데 제가 그 시중에 있는 정수기들의 시험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여기 보면 냉온 정수기의 시험 성적표를 보시면 이렇게 뚝 시험 균주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공기 중에 있는 대장균과 포도상균을 제거하는 거. 아까처럼 UV 안심 케어, 냉온 UV 케어, 이게 저는 UV 필터를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 그 코크 입구에만 살균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대장균과 포도상균만 하는 거죠. 아, 정말 제가 깜빡 속을 뻔했어요. 자, 이스프링은 베스트입니다. 뭐냐면 블록 카본, 압축 카본과 UV 필터, 그 다음에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베스트,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 42번 NSF 인증, 42번, 53번, 55B, 401,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주요 인증을 받은 가정용 정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카본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많은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제거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직수 방식입니다. 싱크대 위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하실 수 있어요. 만약 우리도 입구 쪽에서 혹시나 그런 얘기 하죠. 이런 관 안에도 혹시 물이 제2차 공기 중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물을 틀 때만 그때 바로 필터를 통해서 물이 나옵니다. 이 관 안에는 물이 없어요. 해보시면 돼요. 물을 잠가놓고 쳐보면 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서 이렇게 싱크대 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좋은 정수기의 조건은요. 첫째,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터의 성능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요, 사람이 고를 수 없어요. 인증기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필터의 교환 및 구입이 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싱크대 위에 직접 설치가 가능해야 돼요. 또 싱크대에 있어야지만 아까 얘기했죠. 잔류염소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정수기로 나온 물질로 과일, 야채, 쌀 같은 걸 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벽한 AS가 아까 우리는 24시간 365일 자가 관리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수기의 조건이고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좋은 물, 편한 물이 있어요. 냉수가 나오는 물, 온수가 나오는 물, 얼음, 이런 편한 물이 과연 물의 본질에 충실할까요? 자,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물의 건강은요. 우리 몸의 기본은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좋은 것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선택하시겠어요? 자, 물은 가격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돈 없는 사람은요, 싼 정수기 사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정수기 삽니까? 아마 시중에 가서 보시면요, 정수기가 가격 차이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아메이는 가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스프링 모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물을 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리더님들이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5분 전에 끝나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하려고 제가 흥분을 하면 제가 방향이 막 흐트러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부족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이 단톡방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같이 공유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